오늘은 이제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한글 2010에서 입력을 배우시는데, 여기서 입력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는 뭐다? 한글 입력하는 거, 영문 입력하는 거, 이거는 우리 할 줄 알죠? 한글 영문. 그 다음에 이제 한자, 그 다음에 특수기호, 그 다음에 수식. 책에 있어요. 적지 마세요.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걸 입력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한글이야. 한글하고 영어는 제가 이렇게 묶어놓을게요. 이렇게 한글 영문은 어떻게 합니까? 한영키를 눌러서 교대 작업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영키라고 하는 걸 누를 때마다 한글이 됐다 영어가 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요, 토글 기능이라고 그래요. 토글 기능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 그 리모컨 가지고 껐다 켰다 그러죠. 어떤 거는 끊을 때는 이쪽 거 눌러야 되고 킬 때는 저쪽 거 누르는 거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버튼 하나 가지고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고, 지그재그 하는 거 있잖아요. 지그재그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 여기 선풍기도 있는데, 선풍기 정지 버튼 누르고 다시 누르면 작동되고 다시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이런 것들을 토글 기능이라 그래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우리 키보드에 토글 기능은 하나의 키로 두 가지를 교대로 작업하는 거를, 교대로 작동하는 거를, 교대로 작동 이렇게 하는 거를 토글 기능이라 그래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한영키하고, 그 다음에 그 캐피탈 키 있죠. 캡스 키라고 하는 거 아세요? 대문자 소문자. 키보드 왼쪽에 있잖아. 키보드 왼쪽에 요거 한번 누르면 요 상단에 불 들어오잖아요. 불 들어오면 대문자고, 캐피탈 다시 눌러면 불 꺼지면 소문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 숫자판에 가면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런 거 뉴메릭 락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아.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거는 그 정도로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뉴메릭 락키. 요 뉴메릭 락키는 불이 켜지면 숫자가 되고 불이 꺼지면 방향키가 돼요. 그 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오른쪽 숫자판에 네. 7 위에 보면 뉴메릭 락, 넘락이라고 써있죠. 네. 그게 뉴메릭 숫자라는 영어인데, 그 뉴메릭 기능을 잠글 거냐 작동시킬 거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위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오른쪽에 숫자가 이거 누르면 숫자 돼요. 이렇게 숫자가 되는데, 그 뉴메릭 락키를 누르면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향키하고 똑같아요. 요거 동사남북 방향키하고, 여기 보면 홈 앤드 이런 거 있죠. 그게 여기 그대로 있어요. 키보드가 예전에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예전에는요, 요 중간에 방향키하고 요 6개 있잖아요. 얘가 없었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글자, 숫자 2개만 있었거든. 그래서 숫자를 쓸 때는 누메릭 락키를 켜서 숫자를 쓰고, 방향이 움직일 때는 이걸 꺼서 방향을 썼었어요. 귀찮잖아. 에이,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그 방향키하고 그거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가 넓어졌지. 이렇게 안 넓었어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생긴 찾아보세요. 인서트, INS라고도 인서트. 오른쪽 숫자판에는 0자리가 INS죠. 인서트라고 하는 거는 뭐를 집어넣는다, 삽입한다는 뜻인데, 요거 눌러보실래요? 요거 눌러보시면 어떤 일이 반응이 일어나는가 한번 해보세요. 자, 한글 2010에서 그 엔터 위에 보시면 인서트란 키가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뭐가 바뀌나 화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어디가 바뀌는지? 요거 인서트 키를 막 누르면, 눌렀다 뗐다 이렇게 계속 눌러보면 어디가 뭐가 바뀌어.
화면에서. 수정 삽입. 어디가 바뀌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야, 여기. 정확히 잘 찾으셨어요. 여기 어디냐면, 아래쪽에 보면 여기 삽입이라는 글자가 있고 수정이라는 글자가 있죠? 예. 마우스로 거길 클릭해도 돼. 그러니까 마우스가 없던 시절에는 키보드로 그 인서트 키를 누르면 수정 삽입이 됐지. 이제 마우스가 생기고 나서 그것도 한참 지나서 마우스로 얘를 클릭하면 삽입이 되고 수정이 되는 건데, 자, 삽입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삽입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보세요. 1, 2, 3, 4. 밀려나갔죠, 글자가. 앞에다 놓고 글자를 쓸 때, 뒤에다 쓰는 거는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는데, 앞에다 놓고, 빈칸 띄우고, 안녕, 친구야. 글자가 어때요? 밀려나가잖아요. 이게 삽입 상태야. 그런데, 얘를 수정 상태로 바꿔놓으면은요, 글자가 덮어 써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는, 어머나, 친구야, 반갑다, 점점점점점점.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밀려나가지가 않잖아. 예. 그거 중에 요것도 하나 알려드리면, 그 인서트라고 생긴 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르면 이게 이제 삽입과 수정이라는 형태로 교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삽입하고 수정 교대로 바뀌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삽입이라는 의미는 글자가 뒤로 밀려간다. 수정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 겹쳐쓰기라고 하는데, 글자를 지워가면서 쓰는 거죠. 현재의 글자를 덮어쓰기 하는 거죠. 그렇죠?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선생님 왜 글자가 자꾸만 지워지고 나가요? 저 밑에 수정을 삽입으로 바꿔놓으시면 글자가 밀려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편할까? 어떤 게 편한 건 없어요. 필요해서 만든 거니까. 앞에 여기다가 보세요. 홍길동 귀하라고 썼는데, 이제 이 내용은 똑같은데 일지배로 쓰려니까 어떻게 돼요? 일지매 하고 이걸 또 지워야 되잖아. 근데 얘가 수정 상태로 됐으면 어때요? 홍길동 지우면서 써버리니까 끝나잖아. 이런 경우는 수정 상태로 쓰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여기다 글자를 뭘 밀어 써야 되는데 쓰다 보면 어떻게 돼? 지워지잖아, 뒷글자가. 그럼 안 되지. 그때 이제 삽입 상태에다 놓고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한자 한번 써보자. 한자 쓰기는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1. 한글을 먼저 입력한다. 두 번째, 한자 키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키보드에 보면 한자 키가 있는데, 키를 눌러서 변환시킨다. 그렇지.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대 이렇게 써보세요. 대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키보드에 보면 한자 키가 있잖아요. 한자 키. 자, 여기 있어요.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한영 키, 왼쪽에는 한자 키가 있어요. 요 한자 키를 누르시면 대자를 궁금해 하시나 봐요 하고 이렇게 뜨지. 그래서 처음에 있는 대는 큰 대,
큰 대변에 총 3액. 크다, 넓다, 두루두루. 뭐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를 희생하지 안 될 때 이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용 방법이 나와 있고. 요거는 뭐지? 요거는 대답할 대. 예, 부수가 뭐고 전체 획수가 어떻게 되고 그의 의미는 뭐다. 이렇게 나타나죠? 밑에. 요거. 예. 해보세요. 자, 요 자리를 누를 때마다 어떻게 된다? 옥편이, 여기 옥편, 자전. 옥편이 사라지고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때는 띠대, 허리에 따다, 차다, 혁대, 이런 거? 요대, 주파수 대, 이런 거,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돈대대, 높이 쌓은 곳, 촛대, 그때 요걸 쓰나 보다. 근데 검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렇죠? 검정색 한자는요, 기본 한자예요. 옛날 우리가 흔히 알렸던 이제 문교부 지정 한자. 지금 교육부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기본 한자. 그 다음에 파란색은 기본 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쓰이는 한자. 빨간색은 거의 평생 태어나서 못 볼 한자들이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한자는 아니고 이제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라든지 이런 거 설명해 줄 때.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대한민국을 쓸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면 이제 대자로 바꿔놓고 바꾸기 그러면 대자가 바뀌었고 또 한자 쓰고 또 한자키 눌러가지고 나라 이름 하고 또 바꾸고 민 쓰고 또 백성민자 써가지고 바꾸기 국자 쓰고 해서 나라 국자 찾아가지고 그나마 대한민국은 다 앞글자만 찾아 쓰면 나오니까는 그나마 괜찮지. 하여튼 대한민국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우리 집 꼬맹이가 아빠 이게 무슨 글자야? 한자인데 뭐라고 읽어? 그러면 한자키 누르면 돼요. 대한민국이야. 자 보세요. 아까는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한자에다가 다시 한자키를 누르면 우리말로 쇽 바뀌어. 그랬더니 아까 거 좀 다시 보여줄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 보여줄 수는 있는데 바꾸는 방법을 알면 되지. 아까는 하나씩 바꿨잖아요. 이번에는 이 글자 뒤에다 클릭하고요. 뒤에다 클릭하고 한자키를 누르면 이게 한꺼번에 바뀌어요. 예. 지정을 해줘요. 지정을 해줘야 돼.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셔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글자가 제가 대한민국이라 딱 네 글자만 썼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하고 썼으면 요 국자 의자 사이에다 클릭하고 한자를 누르면 앞에 있는 한자를 먼저 찾아요. 바꾸고 나서 또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이렇게 누르면 무슨 의 많겠지. 그렇지? 예. 다시 우리가 글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서 한자키를 누르면 이 네 글자가 컴퓨터 안에 있으면 한꺼번에 보여주죠. 그래서 큰데 나라 이름 하고 부수 획수가 보여주고 그 옆에 보시면 영문 발음기호 같은 거 있잖아요. 발음기호 같은 거. 이게 중국어 발음기호래요. 전 중국어를 모르는데 다, 한, 민, 코. 그러니까 한국을 우리는 한국이라고 말하지만 중국 사람은 한국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발음이 나오니까 만약에 중국 사람들은 한자 잘 알잖아요. 문화가 한자를 쓰는 거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해서 발음도 나오니까 우리는 또 이걸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릴 적에 이제 집에서 어른들 앞에서 한자도 배우고 옥편 쓰는 법도 배웠으니까
이런 거 부수 획수라는 개념도 알고 그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그냥 한자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입력 형식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자로 바꾸되 우리말은 같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말로 나오게 하는데 옆에다 한자도 나오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처럼 한자로 그냥 바꿔버릴 수도 있죠. 대부분 이 정도는 어려운 한자는 아니고 많이 봤던 거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발음은 하겠지.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겠지. 한자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한글을 입력한다. 한글을 먼저 입력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한자 키를 누른다. 그러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정민인데 이정민 하고 나서 여기 와서 한자 키를 누르면 이정민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입력해 놓은 한자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정민 찾으면 안 나와요. 저는 이거를 미리 입력해 놨거든. 이렇게 단어를 우리 가족들이나 이거를 한자로 미리 등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 자, 가수 이용씨 있잖아요. 이용. 가수 이용씨는 한자 키를 누르면 이용 이거 아니잖아요. 아마도 그분도 오야니시를 쓰겠지? 자두 열매를 오야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용자는 아마도 용용자를 쓰든지 하겠지? 그러면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이자를 뒤에 가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뒤에 가서 한자 키를 누르면 이자 따로 뽑고 용자 따로 뽑을 수는 있겠지. 이렇게 뽑을 수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수도 있죠. 가수 이용 씨는 그냥 이용이라고 써놓고 한자 키 누르면 저처럼 이정민 등록하지 않았으면 안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낱글자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뒤에 가서 한자 키를 누르면 이거를 한꺼번에 찾아주니까 맞으면 괜찮은데 없잖아.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낱글자별로 요렇게 따로 블럭 잡고 요렇게 따로 블럭 잡는데 요 사이에다 클릭하는 거죠. 이자 다음에다 클릭해 놓고 한자 키 누르면 그거에 대한 게 나올 테고, 이게 두 글자니까 하나씩 나오지만 어떤 건 네 글자짜리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용두삼이 그러면 나올래나? 이건 나오네. 이건 나오니까는 편하게 바꾸면 되죠. 그렇죠? 홍동백서 이거 나올래나? 홍동백서도 있다. 좌포우회? 좌포우회는 안 나오네. 좌쪽에는 포를 넣고 우쪽에는 뭐를 넣고, 우리 제사 지낼 차례 지낼 때 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율, 이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좌포우회는 없잖아. 그러면 좌포는 따로 왼쪽에는 뭐를 두고, 좌포는 안 나와. 또 그러면 좌자 따로 써야 되고 포자 따로 써야 되고 우회 우자 따로 쓰고 회자 따로 쓰고 다 일일이 따로 써야 될 때도 있고. 다행히도 홍동백서 같이 있으면 이런 거는 바로 찾아 쓸 수가 있지만 없을 때는 낱글자씩 바꿔야 되죠. 방법이 없죠. 조율 이시 이런 거 있나? 조율 이시도 없네. 조율 이시가 있나? 조율은 있는데 대추나무, 밤나무 그 조율에다가 이시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시도 안 나왔는데 그럼 이자 따로 써야지. 배이자 쓰고 어딨어? 배이자 쓰고 시가 뭐더라? 대추는 시가 하나고 밤나무는 열매가 3개죠? 그러니까 조는 임금을 말하고 율, 그 밤은
삼정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배나무 씨앗은 6개니까 육판서를 말하고, 시가 뭐더라? 무슨 열매지? 시가 8개래요. 팔도를 말하는 거래.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과일을 놓는 거는 우리 민족을 말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이게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잖아요. 한자가 안 나오면 일일이 더 찾아야지.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배울 학을 어떻게 써요? 그러네. 배울 학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 학을 눌러갖고 써놓고, 얘를 한자키 누르면 배울 학도 있고 뭐 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찾아도 되는데,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입력에 가보시면, 입력이란 메뉴 가시면 오른쪽 자락에 한자 입력 화살표 한번 눌러보세요. 한자 입력 화살표. 한자는 잘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근데 방법은 알아야 되거든. 어딘지 찾으셨어요? 입력이라는 메뉴 가시면 끝자락에 입력 도우미 그룹에 한자 입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옆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 누르면 밑에 몇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때 한자 색임 입력. 근데 대부분 다 F9가 들어가 있다. 이찬지 씨가 처음에 한자 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요, 한영키, 한자 키가 없었어요. 키보드에. 없어가지고 F9번 누르면 한자로 나오게끔 이렇게 했었어요. 마우스가 없던 시절에부터 시작했었으니까 블럭 잡을 때는 F3번 키 누르고 움직이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이 한자 색임 입력을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배울학이라고 쓰고 넣기를 누르면 쭉 하고 나와. 뭐 나무목 그러면 나무목 하고 쓰면 목자가 나오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한자 입력 화살표 눌러서 단어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단어 등록. 아까 제 이정민 입력하니까 한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어 등록에 들어가서 우리말로 이제 쓸 거야. 이정민 쓸 건데, 그 이자를 이정민 쓰면 여러분 이름 쓰시면 여러분 거 제 거 쓰지 마시고 여러분 거 쓰시면 알아서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한 글자씩 한자키 누르면 블럭을 잡으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요렇게 한자로 바꿔서 여러분 성씨 김씨, 이씨, 박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택해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도 여러분 맞춰서 바꾸시고, 또 그 다음 글자도 바꾸시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등록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여러분 이름자, 석자가, 성씨, 이름씨가 등록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입력 메뉴에 가서 입력 도우미 그룹에 있는 한자 입력 펼침 목록 눌러서 한자 단어 등록.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등록하고 싶은 한자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의 이름, 성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씨, 성씨, 이름씨. 그럼 여기다가 쓰시면 자동으로 홍길동 쓰면 아래도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한자로 바꾸라 그러면 한 글자씩 바뀌어. 한 글자씩 자동으로. 그래서 홍씨에 맞는 한자 바꾸고 길자에 바꾸고 동자 바꾸고 해서 바꾸면 등록이 된다고. 저희 집은 제가 쓰는 컴퓨터에는 우리 가족들 거 다 등록해놨지. 근데 한자를 잘 안 쓰잖아요. 자, 한자 키를 눌러서 변환시킨다. 이때 뭐가? 낱글자별로 변환하는 경우도 있고, 단어별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단어가 학교, 교실, 애국가 뭐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다 단어별로 변환돼요.
근데 이름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낱글자별로 일일이 다 변환해야지. 예. 우리 교재 거기 보면 31쪽에 왼쪽 30쪽에는 이제 결론이고 31쪽에 보면 좋은 한자 성어 해서 단금지게, 다문박식, 안면춘풍 이런 글자를 써보고 그 옆에다가 설명을 달아보자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도 여기다가 뜻이 좋은 사자성어, 기호 쓰는 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한 글자 엔터 한번 더 눌러주고 여기다 단금지게, 극히 친밀한 우정, 그 다음에 다문박식, 이 책이 쓰였던 시점에서는 글자를 쓰고 또 다른 글자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콜론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그때는 하나 띄고 콜론 쓰고 하나 띄었어요. 근데 지금은 앞에는 붙입니다. 뒤에만 띄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글 쓰는 것도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문서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맞춤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표기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규정에 의해서 글자를 쓰는데 대부분 이렇게 써요. 보세요. 뭐뭐 했습니다. 점 한 칸 띄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들이 나오면 항목들 컴마 한 칸 띄우고 또 항목 컴마 한 칸 띄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런 점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쉼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뭐 느낌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이렇게 기호를 쓰고 한 칸을 띄어요. 그 다음에 1점 한 칸 띄우고 내용을 쓰고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2점 제가 2점만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 다음에 한 칸을 띄는 거야. 이렇게 띄는 건데 얘만 왜 양쪽을 띱니까? 그랬어. 어디 근무하는 직장인이 우리나라 글자를 보면 다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글자를 쓰는데 기호다면은 얘는 왜 앞에서부터 띱니까? 얘도 앞에는 붙이고 뒤에는 띄면 안 됩니까? 그냥 똑같은 규정이라면 똑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맞다. 아는 사람들이야 습관처럼 양쪽에 하나씩 띄지만 이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얘만은 띄어야 된다. 양쪽에. 그리고 나머지는 안 띈다. 이러면 헷갈리다. 그래서 그 사람 말에 동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 때는 이렇게 띄었지만 지금은 안 돼. 또 하나 우리가 시간을 표기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시간 표기할 때 오전 6시 30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잠깐만 뭐 일본어 기호가 나왔다. 요렇게 써요. 요렇게 06시 30분 요렇게 써요. 오전 6시 30분하고 오전 오후 뭐 이렇게 안 씁니다. 24시각제를 써요. 이때 콜론은 양쪽을 붙여야 돼요. 이건 예외예요. 할 수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쓰거든.
그리고 문서를 표현할 때는 오전, 오후라는 말을 안 쓰고요. 그냥 24시각제로 쓰면 끝나요. 이렇게. 요때는 콜론을 양쪽을 붙이고 쓰는 게 원칙이고, 그 나머지는 무조건 기호를 쓰고 나면 그 다음은 한 칸 띈다. 대신에 이제 따옴표 여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한 칸 띄지. 여기서는 요 다음에 한 칸 띄는데 여기는 안 띄지. 따옴표 열었을 때는 안 띄지. 닫고 나면 한 칸 띄어야지. 기호를 썼으니까 한 칸을 띄우는 거는 일반적인 기능하고 똑같은데, 요런 거는 다운편에다 글자를 써야 되니까 요 앞에는 띄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요런 게 규정이라는 게 좀 있어서 별건 아닌데 규정이 바뀐 거를 좀 알려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금지기 같은 경우에는 글자 뒤에다 놓고 한자 키를 누르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말이 먼저 나오게 하고 한자가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 한자가 나오고 우리말로 괄호 속에 병행 표기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거 보세요. 만면춘풍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면 따로 쓰고 춘풍 따로 써야지. 그럼 이렇게는 어떻게 했어요? 만면춘풍을? 여기다 가로 열고 그냥 한 번 더 써주면 되지. 쉽게 말해서 이거야. 이거를 요렇게 표현해 달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돼요?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쓰면 만면 따로 춘풍 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글자를 앞으로 끌고 가서 붙여주고, 여기 있는 글자는 가로 열고 닫고 이거는 지우면 되겠지. 이렇게 요령껏 해야지. 딱 내 입맛에 맞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으니까. 요것도 하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자를 쓰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언론, 잡지, 신문, 방송, 대략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언론사,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 이런 데들 있잖아요. 에서는 한자 표기를 하지 말자 규정을 해놨어요. 예외는 있어요. 예외 항목은 뭐냐면, 오래된 문서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표기해야 돼.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내용을 쓸 때 우리말로만 쓰면 못 알아듣잖아. 한자를 표기해줘야지. 그 한자가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요렇게 해설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외 항목, 오래된 문서 같은 경우에서는 쓰는 거고, 또 어디? 법률에서는 한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를 각하한다. 그 각하가 옛날에 높은 사람을 이렇게 칭하는 각하인지, 법률에서 말한 각하는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쓰는 거잖아요. 각하. 뭐 그런 건지, 이런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의학 이런 데서는 또 한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는 예외적으로 표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다 써라. 다 써라. 한자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오늘 스쿨에 갔는데 이게 뭐죠? 이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그냥 로스쿨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 쓰는 거야. 영어로 굳이 안 쓰고.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읽어요? 컨셉?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콘셉트 이렇게 써요. 발음이 외래어 포급표 이렇게 생겼어. 콘셉트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워크숍에 갔더니, 이것도 틀리대. 어떻게 쓰래? 워크숍 이라고 쓰는 거지. 이게 외래어 표기법이야. 자, 마우스로
블록 설정을 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틀렸어. 뭐라고 해야 돼? 블록 설정이라고 해야 돼. 블록. 외래어 표기법이 그러니까 뭐 엘레강스예요 이렇게 쓰는 건 모르겠지만은 워크샵 그러면 안 돼. 워크숍 그래야 되고. 발음할 때는 이번 워크샵에서 나타낼 이번에 우리 회의하는 내 컨셉은 이런 거고 저런 겁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표기할 때는 워크숍이라고 해야 되고 콘셉트라고 표기해야 되고 마우스로 블럭 설정하세요. 말은 블럭이라고 하지만 쓸 때는 블록이라고 써야 되고 그런 것들. 이게 한글화해 가면 우리말 표준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켜야 되고 왜냐면 우리말로 썼는데 우리말이 아닌 이상한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뭐 특별히 영어 같은 경우도 그 의학적인 영어들은 일반 영어 사전에 안 나와요. 그런 경우는 영어로 표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걸 쓰는 사람들은 그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제가 헌혈을 좀 했어요. 백혈병 환자들 돕는 모임에 가서 했더니 도너분 빨리 오세요 그러대. 도너. 헌혈을 기증해주는 사람을 도너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헌혈 기증자라고 하면 이제 알아듣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왔잖아. 그냥 도너분 빨리 오세요 그러지. 처음에 그게 뭔 소린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영어니까 옆에 있는 분이 헌혈 공유하시는 분을 도너라고 하니까는 가시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그 말이 긴가? 헌혈 공유자 수혈 공유자가 그렇게 길어서 도너라고 줄여서 영어로 얘기하나? 근데 그 사람들은 문화가 그거잖아. 학술적인 용어니까 그런 거고 표기할 때는 헌혈 공유자 뭐 이렇게 혈액 공급자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알아듣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특히 뭐뭐 했습니다. 예전에 읍니다였고 표기법이 바뀌어서 뭐뭐 했습니다로 바뀌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맞춤법들은 컴퓨터가 알아서 챙겨줘요. 개양대, 국기 개양대 어떻게 써요? 국기 개양대 밑줄이 뻘겋게 나왔는데 밑줄이 뻘겋게 나왔잖아. 이렇게 지가 알아서 바꿔줬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썼잖아. 개양대라고 썼는데 빨간 줄이 나타났죠. 맞춤법이 틀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른 글자를 쓰려고 한 칸을 띄었더니 어휘로 바뀌었잖아. 휴, 개, 실 이것도 빨간 줄 나타났잖아요. 아니야, 어휘야. 휴, 개, 실이야. 그 다음에 세탁소 가면 이런 거 말 들죠. 짜, 집기 이런 거 있죠. 틀렸어. 짜, 깊기야. 짜, 깊기. 뭐 빵꾸난 거 고쳐주고 빵꾸도 아니지. 빵꾸난 짜, 깊기. 이런 것들도 우리말이기 때문에 맞춰줘라 하는 얘기죠. 자동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주는데 국기개양대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붙였었잖아. 이렇게 붙였으니까 이거를 안 되잖아. 이게 떨어져서 틀린 건지 붙여서 틀린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아까는 없었으니까 띄어쓰기를 했지만 지금은 띄어쓰기가 된 상태니까 야 얘가 왜 그러지? 그러면 이 문서에 가서 맞춤법 검사 명령을 걸 수 있어요. 저 끝자락에 검토 메뉴에 가면 맞춤법 검사를 해가지고 개양대 틀렸대 대번에 알려주잖아. 이렇게. 예. 나머지 이상이 없대. 그러니까 이렇게 사자성어 이렇게 쓰면 맞춤법에 들어가서 개양대 틀렸다 그러고 바꾸기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면 이걸 못 찾는데 사자성어? 그지 사자성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사자성어가 맞는데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잖아. 이런 게 애매한 거죠. 아까는 국기개양대니 짜집기니 휴게시 이거는 맞춤법이 틀린 거니까 찾아줬지만 이런 거 실수하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그 신규 직원들 뽑을 때 신규 사원 모집할 때 이력서로 이제 입사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차 합격한 사람들
강당에 모여가지고 자기소개서 쓰게 한대요. 근데 이런 글자 틀리면 무조건 다 뺀다는 거지. 우리말을 못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라. 그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인사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래요. 방송국에 나와서 예전에 나왔었어요. 영어 단어 틀리는 거예요. 영어는 외래어니까 외국어니까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말은 지금 못 고친다는 거야. 우리말은 벌써 20년 이상을 써왔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고쳐. 어렵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글자 같은 경우도 알아서 맞춰주는 것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잘 써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31쪽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그 인서트 키 누르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삽입 상태인지 수정 상태인지 화면 아래쪽에 있는 거 누르는 거 있었죠? 얘를 이용해서 글자가 밀려나가는 건지 이런 거. 그러니까 수정 상태에선 글자가 띡띡띡띡 쓰면 글자가 지워지면서 덮어쓰기를 하는 거고, 삽입 상태에서는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된다? 글자가 밀려나간다. 요거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연습하시면 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한자는 사실 뒤에 나올 텐데 이 책에선 뒤에 있는 거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요런 거 있었잖아요. 키보드에 없는 기호들이 있었잖아. 별표 이런 것들. 그 특수기호 입력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특수 문자를 입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특수기호는 뭐냐면 키보드에 없는 기호예요. 키보드에 없는 기호. 키보드에 없는 글자를 입력하는 게 특수기호 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표, 뭐 하트 모양, 전화기 모양, 방향 표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기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입력하는 게 특수기호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윈도우 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한글 2010에서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글 2010이니까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 자, 특수기호를 먼저 입력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우리말을 먼저 다 쓰세요. 다 쓰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여기다가 특수기호를 넣어서 꾸미는 거지, 처음부터 이 별표 찾고 허연 별표 찾고 검은 별표 찾느라고 본문 못 쓰면 안 되잖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앞에 글자를 입력을 안 하면 다음 글자를 안 넘어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성격이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가 업무상에서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니죠, 그게. 자, 여기다 씁니다. 그러면 입력이라는 메뉴판에 가시면 문자 입력 도우미라고 있어요. 입력 도우미. 그 문자표에 가시면 당구장 표시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당구장 표시가 하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밑에 문자표 화살표가 있죠. 그 화살표가 있는 걸 봐서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당구장 표시 한번 눌러보세요. 뭐가 나오나? 저는 나왔죠. 뭐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 당구장 기호는 뭐냐면은요, 방금 전에 여기 컴퓨터상에서 입력된 기호를 다시 연출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키면 원위치가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로만 돼요. 강사 컴퓨터는 예외적으로 방금 전에 입력했던 것들이 밑에 있어서 누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문자표 화살표 누르시고 문자표 점점점. 당구장 누르지 마시고 문자표 화살표 있잖아요. 이 화살표 누르면 뭐가 있을 텐데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몇 번 입력한 게 있으니까 보이는 거고, 여러분은 없으면 바로 문자표 점점점이 보이잖아요. 얘 누르시면 돼요. 이찬지 씨가 1990년에 한글 1.0을 처음 개발할 때는 문자표 안에 딱 요것만 있었어요. 한글 문자표라고 하는 거, 이것만. 되게 많아요. 라틴어, 그리스어, 헬라어, 러시아말, 히브리어, 일본어. 이찬지 씨가 이거를 입력을 해놨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글자 기호를 하나 통일합시다 해서 만든 게 유니코드예요. 이 한글 문자표는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기호예요. 이거를 입력해서 문서를 보내면 딴 나라 사람이 이 기호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유니코드 문자표에 들어있는 이 기호들은요, 뭐 아르메니아어, 히브리어, 아랍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코, 뭐 여기 보면 미얀마 글자, 옛날 버마라고 하는 거, 티벳 글자, 그 다음에 우리말 자음, 모음. 저는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건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들? 쌍쌍시옷이야? 시옷이 3개 붙어 있잖아요. 쌍시옷도 아니고 트리플 시옷? 이게 우리말에 있었나 봐요. 미얀마. 옛날 버마라고 불렸던 나라에는 이렇게 기호가 있대요. 그 나라 알파벳이에요, 이게. 저야 모르죠. 뭔 말인지를. 그러나 미얀마 분들은 아시잖아. 그 미얀마에서 우리나라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든 일하러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결혼하러 오신 분도 있고. 그럼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입력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더블 클릭 해서 넣기를 누르면 미얀마 글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를 보내면 그쪽 미얀마 사람 같은 나라 언어니까 알아듣겠지. 그거예요, 그거. 문자표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 점점점.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한글 문자표. HNC라고 써있죠? 한글 N 컴퓨터의 줄임말이에요. 한글 컴퓨터라는 회사의 로고야. 로고. 그래서 HNC 문자표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헬라어, 그리스어, 러시아 말 배우러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있다고. 내려가시면 수학기호도 있어요. 수학기호. 일본어도 있어요. 히라카나, 가타카나 뭐 이런 거 있나 봐. 뭐라고 읽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어에는 히라카나, 가타카나가 있대. 그것도 여기서 다 알면 입력이 가능하지. 가계국계고 난이도로 입력할 수 있겠지. 그렇죠? 예. 수학 선생님 같으면 수학기호도 입력해야 되잖아. 수학기호. 괄호 열고 뭐 이런 것도 있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있고 곱하기 표시도 있고 나누기 표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전용 약물. 약물이 뭐야? 사전에 들어가는 무슨 글자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전각기호 일반이라고 있을 거예요. 전각기호 일반. 전각기호 일반 한번 찾아보세요. 얘를 많이 써요. 여기에 보면 당구장 표시, 별표, 시커먼 별표, 하얀 별표.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여기 클릭했었잖아요. 여기 클릭하고 들어왔잖아요. 그 여기 커서가 잡혀 있으니까 기호가 들어가겠죠? 문자표에 가서 여기에 책에는 시커먼 별표. 요거 시커먼 별표지 않습니까? 얘를 더블 클릭. 물론 선택하고 여기 밑에 요거 선택 눌러도 들어와요. 그런데 자, 얘 누르고 밑에 선택 누르면 귀찮으니까 얘를 뭐 한다? 얘를 더블 클릭하는 거야. 더블 클릭. 그 밑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그 넣기 누르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기호 다음에 한 칸 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 뒤에다 놓고 한 칸 띄우고 또 문자표 들어가야 돼요. 기호들은 뒷글자를 띄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특수 기호는 글자 안쪽을 띄우면 되죠. 이 다음에 글자가 또 나오면 그것 사이도 하나 떨어뜨려야 돼요. 얘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붙이면 안 되고 띄우고 나서 또 문자표에 들어가면 하얀 별표 더블 클릭해서 넣기. 그럼 일로 들어오는 거죠. 예. 하여튼 기호 다음에 한 칸을 띄는데 전에 띄울 수도 있고 다음에 띄울 수도 있고 글자가 들어가니까 글자와 기호 사이는 떨어뜨려야 돼요. 예. 단금지개도 마찬가지로 문자표 점점점 여기는 하얀색 삼각형 화살표네.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한 칸 띄우고 기호 입력 해보셨어요? 예. 여기다가 문자표 화살표 들어가서 문자표 점점. 근데 이제
우리 한글 문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ITQ 자격증이나 이런 거 하시려면 어느 세월에 메뉴 찾아가고 클릭 해가지고 이거 입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자표 입력하는 기호 명령은 알아야 돼요. 요렇게 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오른쪽 컨트롤 키는 안 돼요. 컨트롤 키가 양쪽에 있는데 오른쪽 컨트롤 키하고 오른쪽 알트 키는 작동이 안 되고요. 왼쪽 컨트롤 키하고 왼쪽 알트 키만 작동되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F10번. F10번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누르면 특수 문자가 바로 딱 떼어나와요. 외워야 돼.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는 분이 마우스 갖고 메뉴 찾고 있으면 그 사람은 100% 떨어져. 그러니까 다 외워야 돼. 메뉴를. 저희 시험 볼 때는요, 마우스가 없던 시절에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다 키보드로 명령을 걸잖아요. 더 힘들었지. 더 힘들었지. 자, 컨트롤 F10번 누르면 문자표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넣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하얀색 화살표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얘를 복사해서 붙이는 게 빠를지 아니면 문자표에 들어가서 얘를 누르는 게 빠를지 이렇게 누르는 게 빠를지 아니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는 게 빠를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보세요. 얘를 블럭을 잡았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가 아니라 컨트롤 C라는 기호를 명령을 외워. 컨트롤 C. 여기다 와서 붙여넣기가 컨트롤 V인데 컨트롤 V를 누르면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단축 명령이라고 하죠. 우리 키보드에 보면 F1번 키가 있고 F2번 키가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F1번은 뭐고 F2번은 뭐고 F3번은 뭐고 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냥 1, 2, 3, 4 ABCD 같으면 기억 니은은 입력하면 들어가지만 컨트롤하고 1 누르면 컨트롤 A를 누르면 뭐가 돼?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컨트롤 B는 진하게, 컨트롤 U는 밑줄 치는 거, 컨트롤 I를 누르면 기울어지는 거, 다 명령이 있어요. 근데 얘만 작동되는 명령이 있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 똑같이 작동되는 명령이 있고 컴퓨터를 오래 하고 저처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인 걸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직업으로 삼는 거지.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외우세요 못 외워요. 힘들어서 쓰러져. 근데 이제 그날 한 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를 누른다? 아까 특수기 입력하는 거 어떻게?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F10번. 그렇죠? 이거 누르면 특수기가 나온다.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0번인데 아까 그 문자표에 들어가면은요 요거 있어요. 키캡. 여기 컨트롤 키가 있을걸? 여기 컨트롤 키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컨트롤 키 F10번도 있어. F10번 키가 여기 있다고. F10번이라는 키보드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렇게 쓰면 더 보기 좋죠. 그렇죠? 이렇게 키보드에 있는 그림을 불러내는 거를 아까 그 전각기호 일반 위에 키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각은 뭐고 반각은 뭐고 이런 글자 나오죠. 전각기호도 있고 반각기호도 있어요. 반각은 반토막 난 거고 전은 온전한 전자를 쓰는 거거든요. 한자를 써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말을 쓰면은요. 자 보세요. 우리말을 입력하면 이거를 A, B, C, D, E, F, G 둘레 A, B, C, D, E, F, G, H 한 칸 띄고 1, 2, 3, 4, 5, 6, 7, 8 약간은 안 맞는데 자 제가 글꼴을 한번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우리말 네 글자가 영어 여덟 글자예요. 우리말 네 글자가 숫자 여덟 글자입니다. 우리말 한 글자가 영어나 숫자로 두 글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각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전각이라 그래요. 우리 원고지 있죠, 원고지. 원고지가 정사각형처럼 생겼잖아요. 그 우리말 한 글자가 들어가는데 숫자나 영어는 두 글자씩 써요. 원고지 한 칸에. 그래서 우리말을 전각이라 그래. 전각. 전각. 반각. 반각은 반토막 난 게 반각이고 반각. 반각. 어떤 글자 할자에서 반이 되는 거니까 반각 이거지 뭐. 전각은 뭔데? 온전한 전자니까는 가로 세로가 똑같다고 하는 게 전각이고, 반각은 반토막 난 거. 이거 보세요. 요거 두 글자랑 요거 한 글자랑 요거 두 글자랑 딱 맞죠? 그렇죠? 이걸 반각이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입력할 때 반각기호에 가보면 글자가 반토막짜리야. 반각기호들 보면은 반토막짜리라고, 이렇게 반토막짜리. 이렇게 반토막인데 전각으로 입력을 하면 요런 거, 당구장 표시 이런 거. 얘는 반토막인데, 그렇죠? 반짜리인데 얘는 한 글자로 딱 마무리됐잖아요. 이걸 전각이라고 하고, 이거는 반각이라고. 반각은 잘 안 써요. 전각을 많이, 전각 기호에 많이 써요. 그 당구장 표시, 뭐 이게 뭐 암수 표시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점점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점점점, 가운데 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로마자 1, 2, 3, 4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원기호, 동글뱅이 기역 이런 거, 동글뱅이 1, 2, 3, 4 이런 것도 있어요. 1, 2, 3, 4 괄호기호 같은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 잠깐만, 아까 여기에서 로마자로 입력하는데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이걸 모르시면은요 그냥 I자 두 개, I자 세 개, I자 V자 해도 돼. 이렇게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게 로마 숫자 I자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외모가. 그러니까 3개 쓰면 3이고 2개 쓰면 2고, 4는 여기 I자하고 V자 붙이면 되고, 5는 그냥 V자고, V자 I자면 6이고, 이렇게 되는 거 있지 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가 없으면 뭐로 살아야 된다고. 딱 요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지. 요령껏. 또 센티메타 이런 거 있잖아요. 센티메터는 센티메터라고 쓰면 되잖아. 킬로미터 이런 거 쓰면 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몇 제곱 센티메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힘들지. 그러면 제곱 센티메터인데 여기 이 숫자가 올라가야 되잖아. 얘를 위로 올려야 되죠. 이제 그런 거는 뒤에서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글자가 있나 여기? 그런 단위들이 있으면, 단위 여기 있다. 킬로리터, 제곱, 이거 뭐야, 세제곱 밀리미터 이런 거 있네. 있으면 되는데, 우리 화학기호 중에 H2O 이런 거 있잖아. H2O. Y는 AX 제곱 뭐 이런 거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글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요 글자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 없잖아. 내 입맛에 맞는 게 어떻게 다 있겠어요? 그럼 만들어 써야지. 일부 있는 것들은 문자표에 가면 단위라고 해서 여기 몇 개 보이니까 킬로헤르츠, 뭐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 이런 거 있으니까 테라헤르츠 이런 건 쓰는데, 없으면 내가 만들어 써야지. 예.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써보실래요? HEO라고 한번 써보세요.
얘는 복잡하니까 쓰지 말고 요것만 써보세요. 요령만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이제 숫자 2 얘만 블록을 설정해서 아래로 내리든지 얘는 위로 올리든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는 요걸 누르는 거예요. 서식에 가셔서 서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꾸민다. 우리 컴퓨터를 학습하시다 보면 서식 설정해 주세요. 뭐 서식을 지정합니다. 뭐 조건부 서식이니 어쩌고 저쩌고 서식이란 말들이 나오는데 꾸미는 거야. 쉽게 말해서 글꼴 바꾸고 크기 바꾸고 왼쪽 오른쪽 정렬하고 색깔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근데 얘는 글자와 연관된 애라서 요 글자라는 요거 글자하고 네모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면 떠. 그게 메뉴가. 얘는 글자와 연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글자와 연관된 게 있긴 있죠. 함초롱 바탕, 뭐 16포인트, 10포인트, 뭐 이런 건 보이는데 여기에는 원하는 게 없거든. 그래서 서식이라는 메뉴판에 와서 글자 네모라고 되는 걸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요거예요. 요거 아래 첨자. 아래 첨자가 있죠. 그렇죠? 아래 첨자. 얘 눌러주면 얘가 내려가지. 왜? 자, 아래 첨자 눌렀죠? 그렇죠? 아래 첨자 눌러주고 설정 누르면 내려가지.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AX 제곱. 그러면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얘를 위첨자로 대신해. 위첨자.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게끔. 과거에는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위첨자, 아래첨자 이렇게 하고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글자 모양 아까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안에 몇 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 많이 쓰는 것들이 수학 기호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 갖고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찾으셨어요? 우리가 기억, 니은, 글자 입력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뭔가를 우리가 없는 거를 만들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위첨자 아래첨자도 할 수 있다. 자,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요 32쪽으로 가시는데 이 책의 저자가 그때 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지 이해는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책의 저자가 방식을 좀 불편하게 해놓은 것 같아. 책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입력 도움에 있는 문자표 화살표 누를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입력에 있는 옆에 화살표를 직접 누르라고 했어. 이외에 이게 2007 메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메뉴는 2010 메뉴고 요 옆에 화살표 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메뉴가 2007 옛날 메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메뉴가 어려우니까 옛날 메뉴를 설명하느라고 옛날 메뉴식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문자표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컨트롤 F10번이라고 써 있잖아. 눌러야지 이렇게. 귀찮으면 컨트롤 F10번 외워야 되고. 당연히 외워야지 이제는. 그런데 어쩌다 한번 할 거니까 외우지 말고 문자표 화살표 들어가는 것만 아시면 문자표 들어가서 자 사용자 문자표를 가던 유니코드 문자표를 가던 한글 문자표 초창기에 있는 문자표를 가던 완성형 문자표를 가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찾는 기호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알아야 골랐을 거 아니야. 이거는 저기 일본식이고 저건 중국식이고 이건 미국식이고 이건 한국식이고 이게 아니라 어떤 기호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 유니코드 문자표는 전 세계에서 통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가보면 아주 별의별 기호들이 다 있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 어려울 정도로 뭐가 이렇게 많아.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태현경 기호는 뭐고, 악보용 기호? 악보용 기호가 뭐죠? 이거 8분음표, 16분음표 이런 거? 그건 알겠고 무슨 말인지. 비잔틴 시대의 악보용 여러분, 비잔틴 시대가 언제 때예요? 고려시대 때야? 조선시대 때야? 그때는 악보를 요런 기호로 입력을 했었네요. 쐐기 문자도 있어. 쐐기 문자. 태어나서 또 처음 들어보는 게 많네. 그렇죠. 옛날 그리스 숫자. 왜 이게 나왔을까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하나로 다 만든 거야. 그래서 일본 컴퓨터도 이게 있고, 미국 컴퓨터도 있고, 러시아 컴퓨터에도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는 영국 사람도 티벳 글자를 입력할 줄 알아야 되고, 일본 사람도 미얀마 글자를 입력할 줄 알아야 되고, 미얀마 글자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못하지만 알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할 방법을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니코드라는 거는 유니버셜 코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코드표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우리말이 되게 많아요. 우리말도 되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 혀가 꼬이는데. 예. 이건 뭐라고? 이게 이런 글자가 있었대요. 이런 글자가 있었어. 한중일 통합 한자. 한자 쓰는 나라는 우리 일본,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기호들. 이게 무슨 기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대요. 예. 이렇게 한자 뭐 이런 거. 이것도 다 강의자전 부수 뭐 이런 것도 있고. 딩벳 기호, 딩벳 기호, 뭐 여러 가지 기호. 여기 보면 햇님도 나오고, 뭐 구름도 나오고, 눈사람도 나오고, 이런 것도 보이고, 예. 커피잔에 뭐 물이 이렇게 끓는 거, 이렇게 뜨뜻한 커피잔 이런 물도 나오는 것도 보이고, 태극 문양 같은 거, 팔개 같은 것도 보이고, 도형 기호, 네모 기호, 상자 그리기 기호, 뭐 여러 가지.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뭐 그리스어, 헬라어 이런 거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들어봤으니까. 오건 문자라고 해서 점 5개 갖고 쓰는 글자가 있나 봐요. 캐나다 원주민 글자. 여기에는 없는 기호가 적어 있어요. 그 뭐야, 이집트에 나와 있는 상형 문자 이런 건 없어요, 여기. 그건 안 나와요. 전 세계 언어는 다 나와요, 여기. 저기 아랍 글자. 아랍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대잖아요.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썼죠, 예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자를 쓸 때.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 히브리어. 이게 뭐라고 읽는지 몰라, 히브리어가. 아랍어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들어본 거지, 아랍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간?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이거를 내가 입력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지. 32쪽에 아래 그림 보시면 6번 설명에 커서를 입력하고 싶은 곳에다 클릭해 놓고, 그래 놓고 나서 입력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로 가던, 입력이라는 메뉴 눌러서 리본 메뉴가 펼쳐졌으면 끝에 가서 문자표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 점점점 가서 하던, 아니면 컨트롤 F10번 눌러서 문자표를 가던, 내가 원하는 기호가 어디 있는지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입력할 줄 알아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걸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얘를 선택하고 넣기를 누르면 얘가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얘도 넣고 더블 클릭, 얘도 넣고 더블 클릭, 요것도 넣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얘도 더블 클릭, 그 넣기 누르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어느 세월에 하나씩 넣고 또 하나 들어가서 또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해. 만약에 당구장 표시가 별표가 10개가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요 화살표 옆에다 글자를 쓸 건데, 자 보세요. 여기는 별표 하나 넣고 나서 한 칸 띄고 내용, 그 다음에 또 컨트롤 F10번 눌러서 또 넣기 눌러서 내용,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요거를 여러 개를 넣어서 더블 클릭하면 계속 밑에 들어가잖아요. 밑에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에서 하나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잘라가지고 엔터 치면 잘리니까 여기다가 내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쓸 거냐, 어떤 게 빠를 거냐, 이것도 연습하시는 거야. 필요한 만큼 잘라서 가져와서 또 가져올 거냐, 또 가져올 거냐 이거지.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갖다 놓고 잘라서 쓰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경험과 요령이 생겨야 돼요. 제가 말로 했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지 저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버릇하시면 요령이 생기지. 요령이 생기는 거지. 우리 생활하면서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쟤는 어떻게 요령도 없냐? 이러는데 오늘 보니까 요령이 되게 늘었잖아. 하다 보면 늘어요. 그게 노하우가 되고 기술이 되는 거니까. 34쪽에는 한자 바꾸는 기능을 아까 설명드렸었어요. 33쪽에 어디? 넘지게 그 8번 당원박싱 맞는 중평에 생각해요. 예예. 이게 세모표 이거 세모표 이게 지금 이 표 안에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컨트롤 F10번 누르면 전각교 일반이 나와 있는데요. 얘도 보면 보세요. 위아래가 많죠. 이걸 우리는 스크롤 바라 그래요. 스크롤. 여기다 대고 이렇게 누르면 얘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얘가 움직이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는데, 여기 스크롤 움직이다 보면 우리 책에서는 별표 표시되는 부분이 요건데 이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 더 있죠. 그렇죠? 요런 게 더 있을 거란 말이야. 손가락 표시라든지 요런 거. 그건 있는데 세모표가 옆으로 된 거 있는데 여기 저 안에 저게는 전부 다 이게 제가 가서 확인해 봐 드릴게요.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2기호를 찾으시려던 것 같은데, 아까 보셨던 요렇게 화살표를 찾으려고 했는데 얘가 화면 벗어나가 있다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 제일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물음표라는 기호 밑에 그 점점점점 뭐가 붙어 있죠. 얘를 이용하면 얘를 넓이 펼칠 수가 있어요. 얘를 펼치면 많이 보이죠. 그렇죠? 한꺼번에 다 보이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요만큼 일부만 보였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만 보였었어요. 그 얘를 늘리면 우와 다 보여. 다 보여. 그럼 이걸 선택해서 넣기 누르고, 또 다음에 필요하면 이렇게 펼쳐져 있었으니까 그 다음 컴퓨터에서도 작동시키면 또 펼쳐진 상태로 보이겠죠. 그렇죠? 저도 펼쳐놓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대로 썼는데, 저는 경험이 오래됐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략 아니까는. 그런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르락 내리락 보시기 힘드시면 펼쳐놓고 보세요. 그래 한꺼번에 다 보이지. 예, 그러면 요령이 빨리 생겨요. 글자를 겹친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요 안에다가 숫자 1을 쓰고 싶어. 아니면 기억하고 니은을 같이 쓰고 싶어.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저 앞에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입력이란 메뉴 가시면 글자 겹치기라고 있어요. 입력이란 메뉴 가시면 끝자락에 아까 한자 입력 문자표 옆에 글자 겹치기라고 있잖아요. 얘 누르시면, 자 잘 보셔야 돼요. 글자끼리 겹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모양하고 겹칠 거예요. 동글뱅이 모양 안에 글자를 쓸 거야. 여기다가 1, 동글뱅이 1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기억, 그럼 동글뱅이 기억이 된 거고,
홍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홍길동 쓰면 어떻게 돼? 도장처럼 나왔네? 얘를 빨간색으로 바꾸면 도장처럼 나오나? 글자 겹치기 들어가셔가지고 글자를 쓰시는데 1, 2, 3, 4, 5, 6, 7, 8, 9 9자리까지 쓸 수 있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겠네. 그렇죠? 여러분 번호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제가 어디 식당을 갔더니 추어탕집인가 그런데 번호표가 재밌게 붙어 있더라고요. 밥주걱 있잖아요. 밥주걱 그 밥 푸는 자리에다가 번호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번호표가 50개가 나가려면 밥주걱이 다 50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밥주걱을 들고 있는 거야. 손잡이가 있으니까. 그럼 뭐 3번 들어오세요, 5번 들어오세요 하면 이제 손님이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다 이렇게 번호를 써야 되잖아. 그 스티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 또 글자 겹치기 들어가서 2번 3번 쓰면 번호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프린터로 인쇄해서 크게 하면 되니까 요렇게 오려가지고 탁 붙였지.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글자 겹치기예요. 근데 요런 것도 있죠. 뭐 이거는 색깔 바뀌는 거니까 어떤 게 보기 좋은지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이거는요 이게 좋을지 얘가 좋을지 이거를 응용하면 도장처럼 만드는 거죠. 네모도 있어요. 네모 근데 네모보다는 원을 쓰면 잘 나와요. 물론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원을 써가지고 여기다 글자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이런 원을 그려가지고 이건 도형이니까 이걸 그려가지고 여기다 글자를 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도형이니까 그런 거. 이거는 하나의 글자예요. 그냥 얘를 블럭 잡아서 크게 해라 작게 하라 하면 커지고 작아지니까 이거 어렵지 않겠지. 색깔은 빨간 건 없어. 응? 홍길동 빨간 건 어떻게 있어요? 블럭 잡아서요. 여기 가가 옆에 보면 글자 색깔 보이세요? 이걸 다시 하는 거기에서 빨갛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글자를 고칠 때 이런 글자는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쓰면 고쳐지지. 이렇게 글자를 키보드로 쓰면 되는데 얘는 글자가 여러 개가 물린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더블 클릭해야 돼.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이 글자를 다시 써도 되겠지만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은하철도 999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글자를 고칠 수 있는 메뉴가 뜨니까 다시 아까 입력한 것처럼 여기서 고쳐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동글뱅이냐 네모냐 삼각형이냐 이런 걸 쓰는 거고 이때 안에가 비어 있는 거냐 채워 있는 글자냐 이런 거고 위에 있는 거 글자끼리 겹치는 경우에는 홍자하고 길자하고 동자하고 겹치면 홍자만 쓰면 홍인데 길자까지 맞았으니까 홍자하고 길자가 붙어버렸죠. 그렇죠? 글자끼리 겹치는 거 의미 아시겠어요? 그렇죠? 예. 만약 여기다가 A란 글자랑 B라는 글자랑 겹치면 A란 글자랑 Y자란 글자랑 겹치면 A자하고 Y자가 이렇게 겹쳐지는 거지. 글자끼리 겹치는 거니까 이거는 글자끼리 겹칠래? 아니면 모양을 만들어서 모양하고 겹치게 할래? 모양 안에 글자를 겹칠 수도 있어요. 아까는 그 모양 안에 글자가 옆으로 펴졌는데 글자를 겹쳐라 그러면 여기도 글자를 이렇게 겹칠 수도 있어요. 이 안에도.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편하게.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는 거는 필요한 영역만 블록을 설정해서 가가가 옆에 보시면 글자 색깔이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할지 녹색으로 할지 빨간색으로 할지 그러면 마치 도장색인 것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도장을 종이에다 백지에다 찍어 가지고요 걔를 스캐너로 떴어요. 스캐너로 떠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투명이니까 주변이 투명했으니까 얘를 가져오면 제 도장이에요. 도장. 제 도장이라고 이게. 이정민인 도장이야. 이거 도장을 이제 서명란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쓴다? 아까 거기다 이정민 써가지고 요거 이정민 쓰면 되잖아. 마치 제 도장처럼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요령이야 요령. 그리고 어디는 꼭 서명을 해서 보내야 되는 서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류를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내용은 써가지고 프린터로 인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이에다가 펜을 이용해서 서명을 해야죠. 그걸 착각 찍어서 보낼 수는 있어요. 그냥 보통 서류에는 서명 쓰는 날에 우리가 서명을 못 하잖아. 도장을 못 찍잖아요. 컴퓨터 화면으로 제가 서명을 못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력서를 보낼 때는 서명 없이 보내기도 하는데 은행 금융 서류 같으면 반드시 서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받아서 프린터로 인쇄해서 수기로 쓰던 그 다음에 그 종이에다가 서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서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여기 문자 겹치기에 들어가 보면 몇 가지 아닌데도 기능이 되게 활발합니다. 특히 번호표 만들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1, 2, 3, 4. 지금 복이라는 메뉴 제가 첫날 문단보 꼭 봐주세요 라고 했거든. 엔터 표시. 근데 조판보를 보시면 안 돼. 조판보를 보니까 막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 조판보를 빼면 돼요. 문단보만 보셔야 돼. 복이라는 메뉴 가면 문단보 꼭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밑에 조판보가 있는데 모르고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 막 이상한 기호들이 막 겹쳐서 나와요. 이렇게 보여요. 아, 이거 글자 겹치기란 기능으로 했다란 뜻이에요. 그냥 봐서는 이게 야, 이 글자 어떻게 나온 거냐? 왜냐면 아까 입력 문자에 보면 여기에 동글뱅이 숫자 있거든요. 이거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근데 자, 얘는요 그냥 키보드로 입력한 건데 모르잖아요. 그냥 봐서는. 조판보를 보면 얘는 그냥 입력한 거고 얘는 글자를 겹치기 기능으로서 입력한 거예요. 이런 게 보이거든. 그 조판보라고 하는 기능인데 얘는 안 보시는 게 일단은 건강에 좋아요. 되게 헷갈려요. 근데 꼭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교정보는 뭐예요? 교정보요? 네, 그거요. 여러분 교정보 뭔지는 아시죠? 교정보는 네, 여기 한 칸 띄워라. 네네네. 여기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줄을 바꿔라 뭐 이런 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교정보를 안 보면 교정보를 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무슨 의미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정보를 볼래? 근데 교정보를 입력 안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교정보를 내가 조판보에서 보면 이렇게 띄움표 시작, 띄움표 끝 지워야 되고 줄 바꿈표 지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조판보를 빼보면 그게 사라져 있는 거고 교정보를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교정번호 말 그대로 옛날에 수기로 썼을 때 뭐 집어넣어라, 올려라, 내려라, 뭐 줄 바꿔라, 뭐 띄어 써라, 붙여 써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우리 컴퓨터에서는 교정번호를 안 하지. 여기서 엔터 치면 되잖아, 이렇게. 엔터 치면 줄 바꾼 거 되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더라 하는 거죠. 복이라는 메뉴는 이렇게 볼 거냐, 저렇게 볼 거냐. 그 다음에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림. 내 컴퓨터상에 그림이 있는데, 어딨나 보자.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서, 이정면에 가면 제 얼굴이 하나 있을 텐데요. 제 얼굴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자, 그림이 보이죠? 그렇죠? 이 그림이 보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 보면 그림은 있는데 편집 모드로 가면 그림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X자로. 이거는 보기에 가서 그림을 보면 보여. 그림을 안 보겠다는, 왜 이게 나왔을까? 지금은 이걸 안 써요. 근데 초창기 컴퓨터는 성능이 안 좋았거든. 뭐 펜티움 이런 거 이전에 286, 386 뭐 이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컴퓨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그림을 가져오면 애가 못 견뎌.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 화면에. 이 흑백이니까 망정이지 칼라 같으면 더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막 10개가 들어가면 컴퓨터는 그림을 보여줘야 되잖아, 화면에. 그러니까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안 보여줘도 돼. 대신에 여기 그림이 있다는 위치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림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지금은 이거 안 보는 사람 없어요. 보게끔 하는 게 기본이야. 근데 그 당시 때는 안 보이는 게 기본이었었지. 초기에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있다더라 하는 거죠. 자, 그 글자 겹치기. 글자를 어떻게 겹칠 거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건데요. 아까 우리 그 첨자 글자 입력하는 거 있어요. 첨자 이런 거. 아래 첨자, 위 첨자 같은 경우를 매번 들어가면 어려워. 이런 수식을 많이 입력하는 경우에는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 들어가서 위첨자, 아래첨자 매번 하려면 너무 어려워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입력하는 게 입력 메뉴에 가면 뭐가 있다? 수식.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이 다음에 한글 문서 작성하는 자격증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수식 입력하는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ITQ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2문제가 나와요. 2문제. 자, 수식을 누르시면 이렇게 수식창이 떠요. 수식창이 뜹니다. 그러면 Y는 이 루트를 씌울 거예요. 루트. 제곱근을 씌울 거야. 요거 누르면 제곱근이 들어가야지. 분수가 들어가야죠. 분수. 그러니까 분수가 여기 있어. 네 번째가 분수야. 그 아래다가 2. 여기는 A. 근데 제곱이잖아요. 제곱. 제곱을 쓸 땐 어떻게 하느냐면 위첨자를 클릭하고 숫자를 쓰면 이렇게 딱 들어가지. 위첨자, 아래첨자 있으니까. 요건 안 쓰셔도 돼. 얘는.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예. 뭐 3제곱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는 3제곱근이 아니라 2제곱근 쓰는 거니까. 요렇게. 틀리면 뭘로 지워요? 뭐래? 틀렸을 때 네네. Y는 루트를 씌웠는데 루트를 못 씌웠어. 이 분수식을 써야 되는데 못 썼어.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하셔가지고 분수식에 들어가는 숫자를 잘못 썼으면 또 빨간 거 안에 들어가서 딜리트를 누르면 되는데 분수식을 잘못 썼으면 분수 앞에 가든 뒤에 가든지 간에 뒤에 갔으니까 백스페이스로 지워야 되고 앞에 갔을 때는 딜리트로 지워야 되고 지우는 건 딜리트하면 백스페이스로 지우잖아요. 그렇죠? 뒷글자를 지울 때는 딜리트, 앞글자를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 네, 여기다가 이제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위첨자를 찍고 2 쓰면 올라가야지.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39쪽 40쪽에 보니까 x가 루트 2일 때 어쩌고 저쩌고 쓰세요 이렇게 써 있네. 이렇게 써 있어. x는 루트 2일 때, 근데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1대를 여기다 쓰면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요 껌뻑거리는 커서가 루트 기호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루트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때 밖으로 나갈 때는 키보드로 움직이는 게 제일 빨라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보다는 키보드로 가는 게 빠른데 지금은 커서가 루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글자를 쓰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키보드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루트 밖에서 껌뻑거리잖아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x가 루트 2일 때, 그 다음에 뭐 x 빼기 뭐 어쩌고 저쩌고 수학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분수식이 하나 들어가고 윗글자는 3이고 아래 글자는 또 x 빼기 또 분수가 들어가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x 빼기 1이고 여기는 x 더하기 1이고. 아유 길어.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우리 교재 지금 42쪽 완성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의 값은 얼마니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야 의 값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와, 이거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문 열고 나가는 그림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 바탕 쪽 하던 것처럼 나가면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고칠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고쳐져. 또 어떻게 떠? 여기서 고치면 되고. 수학 선생님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이거를. 예전에는 이거를 기호를 입력을 못하니까 다 손으로 썼단 말이야. 수학 선생님 문제를 출제할 때. 지금은 선생님들이 다 입력을 하는 거죠. 문제를 출제할 때 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잖아. 대학 입학 시험은 출제 선생님,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써서 주면 컴퓨터 입력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입력을 해주거든. 근데 여러분이 학교 수학 선생님이면 여러분이 종에다 쓴 거를 누가 입력해줘? 아니지. 여러분이 다 입력을 하셔야지. 문제지를 직접 만드셔야지. 예. 잠깐만 여기 보실래요? 이 아래 뭐라고 써있죠? 이거요. 이게 기호 명령어예요. 이거. 저는 한때 이것도 다 외웠었어요. 지금은 못 외우는데 외우고 싶지도 않고 예전에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아래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외웠었어요. 이 공식으로 막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것도 한때지 뭐. 지금은 하라고 해도 안 할 거고. 그때는 그걸 내가 왜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외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학식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또 입력에 가서 수식에 들어가 보면 또 수식을 입력하는 낭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기호들이 되게 많죠. 위첨자, 아래첨자 뿐만 아니라 시그마 기호도 있어요. 여러분 시그마 이거. 시그마 기호라는 기호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셨나 몰라.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건데 이게 수학기호잖아요. 수학기호 이거. 뭐 n이 무한대로 수렴할 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우 보기도 싫어. 저거 그때만 공부했지 우리 써먹진 않잖아. 얘는 더 싫어. 이거. 인테그랄. 적분 뭐 이거. 일은 없는 세상에 살아야 돼. 이런 거 없는 세상에서.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루트 값 집어넣는 것도 있었죠. 여기 보면 이것도 있죠. 그리스어 대문자 소문자.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 이런 거. 소문자.
이런 거. 시타, 알파, 오메가, 세타. 뭐 이런 기호들도 여기 소문자도 있고요.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대문자, 소문자. 이건 우리 들어보셨을 텐데 시그마. 시그마 어디 있어? 소문자로 보나? 소문자 시그마가 어디 갔어? 요거 이거 람다. 이건 람다고. 이건 뭐지? 이건 세타. 알파, 오메가, 람다, 세타. 아,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밑에. 람다, 베타 써 있잖아. 여기 다 있거든. 이런 수학 기호들. 이 수학에서도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예, 이런 거 쓰거든. 이런 거. 세타 이런 거. 예, 요건 뭐야? 예, 오미크론.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같은 것도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 이런 거 있잖아.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있잖아. 예, 다 있어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포함된다 뭐 이런 거. 크거나 같다. greater than or equal to 뭐 이런 기호. 많아요. 이런 기호들은 많아. 이런 기호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 쓰질 않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이 화학 선생님 같은 화학 공식 같은 거 수식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물리 선생님 같은 물리 공식을 쓰고 수학 선생님 수학 공식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써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써야 깔끔하지.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공부방 현재 강좌 공부방에 강의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올려놨는데 이거 제가 월요일날 우리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자고 화요일날 아침에 이걸 작업을 명령을 걸어놨는데요. 저녁에 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상 작업한 거 다시 삭제하고 재작업해갖고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보신 분들은 근데 아까 조회수가 0이었어. 제가 보는 바람에 1이 된 거거든. 여기 계신 분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야. 한 번도. 그러니까 화요일날 저녁에 와서 수정을 했으니까 수요일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서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도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는데 클릭하면 이제 영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유튜브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광고고. 예. 여기 1일차 이제 강좌 해가지고 제가 메모한 거 그대로 어디 갔어? 여기 메모를 어디다 놨지? 메모를 안 올렸구나. 메모를 제가 올릴 테니까는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복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에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는 연습을 하지만 끝판으로 가면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입력받은 글자를 갖고 꾸미는 연습을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말고 요 위에 우리 그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글 실무과정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이 책으로 합니다 라고 써놨고 색깔은 좀 달라요. 표지만 바꾼 것 같아. 학습자료가 여기 있어요. 학습자료. 이 책에 들어간 예제들이 여기 있다고. 여기 얘를 클릭하시면 예제를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와서 하면 되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 책을 제가 강의해 놓은 거를 묶어 놓으니까 8시간 26분이 되더라고요. 이 책 한 권을 다 강의해 놓은 게 여기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2번이나. 근데 우리 수업하고는 약간 다를 거예요. 이건 다른 곳에서 수업했던 거를 기반으로 만든 거니까 요거로 복습하셔도 되고 여기다 제가 1일차 강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또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복습을 하시면서 계속 활용을 하시지 않으면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늘의 한자 공부, 절차 탁마, 끊을 절, 갈차 뭐 이렇게 그래서 학문이나 덕행을 닦고 갈고 닦는다는 뜻이다. 원래 논어 하기편에 있는 시경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한자를 안 쓴다고 이제는.
그냥 절차탕마라고 쓰면 모르는 사람은 네이버에다 물어봐. 야, 절차탕마가 뭐래냐? 그럼 이 인터넷 실행해갖고 여기다가 절차탕마 이렇게 검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절차탕마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그럼 이걸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끊을 절, 갈차, 다듬을 탁, 갈마, 옥도를 자르고 줄을 쓸고 끌로 쪼고 갈아서 빛을 내다라는 뜻이다.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음. 이거보다 설명 더 잘 돼 있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문, 언론, 방송, 잡지 여기서는 한자를 가급적이면 안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굳이 한자로 표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자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해보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마 한자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개별적으로 연습하시면 되고. 오른쪽 45쪽에 나온 수식인데 이렇게 두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ITK 자격증 시험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얘가 나올지 제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시험에 나왔던 그런 수식들이 되게 많아요. ITK 자격증 공부하러 가시면 그 책자에 어마어마하게 양이 있다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만 연습해 본 건데 6번에 1번 있죠. ABC 옆에 PQR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 아까 요런 거 있었죠. 요런 거. 어디 갔어? 요런 거. 근데 얘는 옆으로 3개죠? 얘는 옆으로 3개잖아. 그러면 줄을 하나 빼고 칸을 늘리고 이렇게 칸을 늘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칸은 한 칸이죠. 그렇죠? 칸은 빼고 어디 갔어? 얘는 칸은 하나 빼고 줄이 3개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A, B, C고 여기는 P, Q, R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거 할 거 아니니까 5번 문제 나와 있는 1번, 2번 같은 거 있죠? 시그마 뭐 이렇게 해서 K의 삼성은 뭐 2분의 1 N에 뭐 어쩌고 저쩌고 S는 파이 R 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뭐 2 파이 R 곱하기 1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식하는 이런 연습만 해보시면 돼요. 1번은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그 시그마 기호가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K는 1 쓰고 올라가서 N이라고 쓰고 여기는 K라고 쓰고 삼성은 어떻게 했어요? 위첨자 찍고 3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해. 여기다 는 쓰면 큰일 나. 는이 이렇게 놨다면 안 되지. 어디다 봐야 돼? 여기 봐야지 는이. 자, 커서가 지금 요 위첨자에 가서 껌뻑거릴 때 쓰면 거기에 붙는 거고 이때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려와 가지고 옆으로 가서 전체 길이가 나왔을 때 는을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쓰시고 2분의 1 같으면 분수를 써서 1, 2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는 n 쓰고 괄호 열고 n 더하기 1이고 쓸 수 있는 건 키보드로 다 쓰세요. 키보드로 쓸 수 있는 건 다 쓰시고 요런 제곱 위첨자라든지 요런 기호라든지 분수식이나 이런 거는 키보드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걸 불러 쓰는 거지. 이렇게 나머지는 사실 괄호도 이거 아니야. 괄호도 뭐냐면 이 괄호야. 이 괄호 보여드릴게요. 그 괄호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 벌어지죠? 위아래로. 아니 얘는 괄호가 어디 갔어? 자 보세요. 얘는 괄호가 그냥 일반 키보드에 있는 괄호고요. 이거는 기호에 있는 괄호예요. 그래서 높이가 높아지면 알아서 높아지는 괄호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지. 그래 예쁘지. 그러나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문자는 어떻게 돼 있어? 아래
아래 문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문자 S는 대문자 쓰면 되고 그 파이 R 제곱인데 그게 요 파이가 여기 있나? 여기 있잖아. 그리스 소문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키보드로 R 쓰면 되고 제곱은 위 거 쓰면 되고 더하기 분수식 1 여기 2 옆으로 가서 여기다 곱하기 쓰면 안 되지. X 쓰면 안 돼요. X는 곱하기하고 X는 달라요. X는 여기 있잖아. 더하기 빼기 가면 X 있잖아. 여기 곱하기 표시. 그 다음에 2 파이 여기 있고 R 쓰고 키보드로 R은 쓰면 되고 다시 곱하기 들어가서 1 쓰면 돼. 이렇게. 지금 공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를 나타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려보라는 얘기잖아. 여기 있는 영문자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쓰시면 되고 키보드에 없는 이런 글자들은 그리스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곱하기 표시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X랑 다르거든. X는 이렇게 꼬부라지는데 여기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에 가보면 더하기나 빼기는 키보드로 쓰면 돼요. 근데 본래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키보드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서 찾아야 돼. 나누기가 어디 있는지 곱하기가 어디 있는지 연습을 많이 하셔갖고 찾아 쓰셔야 되죠.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요렇게까지만 여러분이 할 줄 아시면 다음에는 좀 더 찾아보시면 연습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ITQ 한글 강좌 자격증을 취득하러 공부를 하러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식 입력만 한 몇십 개를 풀어 보실 거예요. 그러면 대략 요령이 나오지.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 있어. 아까 문제 있잖아. 아까 문제. 방금 전에 제가 풀었던 문제 중에 요렇게 생긴 문제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요렇게 생긴 애가 있었잖아요. 요거요. 이게 각각 행렬이라 그래. 이걸 행렬 수학에서. 근데 얘가 칸은 3칸이고 줄은 한 줄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 가면 이렇게 파란 게 가로 세로, 하얀 게 가로 세로가 있어요. 하얀색은 삭제한다는 뜻이고 파란색은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로에 파랗게 돼 있으면 가로가 하나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가 추가되는 거고 삭제할 때는 세로를 삭제하고 가로를 삭제하고 또 하얀 줄 가로가 삭제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아까 보면 2개짜리가 있는데 이 3개짜리를 하셔도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칸을 또 빼야 되잖아. 칸을 한 칸 빼고 또 2칸 빼고 이렇게. 그 옆에는 어떻게 돼 있게요? 그 옆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 AP 더하기 BQ 더하기 CR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얘 따로 쓰는 거예요. 행렬 안에다가. 원칙이 뭐냐면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칸을 늘리고 줄은 빼고 그래서 여기다가 AP 여기는 더하기 여기는 BQ 여기는 더하기 여기는 CR 이렇게 따로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쓰나 이렇게 그냥 묶어서 쓰나 똑같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키보드로 나열한 거지. 근데 얘는 위아래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냥은 못 쓰잖아. 그래서 이런 행렬 조절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거를 처음에 본 거 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는 이렇게 생긴 애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막 눌러봤더니 아 파란 거는 증가고 하얀 거는 감소래 해보니까 몸으로 떼어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런 책을 보니까 자격증 책에 보니까 설명이 잘 돼 있잖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격증 책에 보면 다 있으니까. 그런 거 고민하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됐으면 문 열고 나가면 되죠.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되고. 얘를 고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수식을 불러와가지고 저는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요. 저도 집에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밖에 안 해요. 이렇게만 해서 보고 작업하면 되지. 네. 그렇게. 자, 다음 시간은요, 조금 여유있게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 일 마치고 월요일에 다시 뵐 거 아닙니까? 그때는 글자 이동 복사. 여러분 복사와 이동 붙여넣기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서 작성에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포토샵이든 홈페이지 만들든 영상 제작을 하든 간에 잘라내고 복사하고 붙여넣는 건 기본이에요. 이 개념은 지구상에 딱 똑같아. 예. 근데 한글 문서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별만 없애고 싶어요. 별만. 어떻게 별을 없애요? 여기 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별이 있는데 이 별만 쫙 빼고 싶어. 어떻게 빼요? 여러분 이렇게 자르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블럭을 잡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잖아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건 그게 아니라 요렇게 가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칸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나라 프로그램에는 없어요. 한글 2012만 있어요. 이거를 블록이라고 하지 않고 영역이라 그래요. 그런 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